자, 이제 와일드카드 문자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3.8에 파일 이름 대치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열고 대표 문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오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MS-DOS나 현재 상태에서의 윈도우즈에서도 전부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이 MS-DOS는 결국 유닉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닉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일드카드 문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 개의 종류의 OS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일드카드 문자가 전부 동일한데, 먼저 별표, 이것은 zero or mor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라도 하나도 없어도 해당이 되고요, 한 개 있어도 해당이 되고, 두 개, 세 개, 네 개 시스템이 허용하는 그 길이수만큼의 문자열이 와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혹시 별표점 C 이렇게 되면 확장자가 C인 모든 파일이라고 여러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그러한 와일드카드 문자의 의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별표점 C 또는 유닉스에서는 이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하는 어떠한 이름, MS-DOS에서 마찬가지입니다. C로 끝나는 이런 내용의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zero or more, 이것은 하나도 없어도 되기 때문에 A라는 파일, A.C라는 파일도 이곳에는 해당이 되죠. 그렇죠? A.B.C도 해당이 되고요. 왜냐하면 A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단 하나의 문자와 그대로 대치가 되는 그런 와일드카드 문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음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한 문자와 1대1로 그대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를 들면은 별표가 아니고 물음표점 C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치될 수 있는 해당되는 문자는 파일명은 A.C부터 시작해가지고 Z.C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숫자로 예를 들어서 파일 이름이 들어간다면 0.C부터 9.C까지 전부가 해당이 되겠죠. 다시 하기해서 파일 이름, 확장자를 제외한 파일 이름은 오로지 한 글자 분량의 길이를 갖는 어떠한 문자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파일명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문자라도 좋다. 그리고 확장자는 반드시 C여야 된다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것이 파일 이름 대치 또는 대표 문자를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지금 유닉스에서는 이러한 것도 사용이 됩니다. 이곳에 어떠한 문자가 있다면 이 문자와도 지금 대치되는 패턴을 지금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표에 나타난 대로 대괄호 사이에 어떤 하나의 문자,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그리고 small a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죠, 이곳에 이런 예를 줬다 합시다. 자, 이러한 예가 있으면은 첫 글자는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A 둘 중에 하나로 시작해야 되며, 뒤에 나오는 것은 길이가 없어도 좋고 길어도 좋고 이게 돼 있죠. 그래서 A C가 되고 있고요. 또한 A small a C 이렇게 가지고 이러한 파일명이면은 모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 지금 이곳은 지금 조금 그 패턴 매칭의 유닉스 패턴 매칭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좀 복잡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9 사이에 어떤 글자라도 매칭이 되는 그러한 경우는 이렇게 대쉬 기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쌍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등등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이 패턴의 내용들은 조금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닉스를 배우고 쉘 스크립트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 매칭의 이 와일드 카드 문자들을 여러분들이 유닉스에서 사용되는 특별하게 확장된 기능, 이 대괄호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프로세스에서, 예를 들어서 LS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어요. 자, 이것의 출력은 표준 출력으로 날아가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표준 입력은 자, 키보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키보드가 표준 입력이고요. 표준 출력으로서 아무 말이 없을 경우는 모니터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일단 아무 말이 없으면 불변합니다. 자, 표준 입력은 키보드에서부터 입력이 되고 표준 출력의 방향은 모니터로 출력이 되는 것을 기본으로, 그래서 표준 입력, 표준 출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LS라는 명령을 쳤을 경우에는 표준 출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 화면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모니터로 날아가게 되는데, 이것의 방향을 앞 강의에서는 리다이렉션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로 이 뿌려지려고 하는 이 스크린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리다이렉트 해가지고 뽑아버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디스크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리다이렉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파이프라인, 이 리다이렉트의 기능이 이제 어떻게 모양이 변했냐면요. 파일이 아니고, 파일인 경우는 리다이렉션이 되는데 표준 출력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모니터로 또는 스크린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다른 프로세스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라는 것은 다른 명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28페이지 나와 있는 예대로 워드 카운트를 해가지고 WC라는 명령으로 보내버리면 이 명령의 결과는 이제 비로소 모니터로 내보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표준 출력으로 방향을 항상 잡아주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LS라는 이 프로세스의 결과가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로, 이 명령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이걸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 리다이렉트는 이렇게 기호로 썼습니다만은, 각괄호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각괄호 썼습니다만은, 이제는 껌값으로 썼습니다만, 이제 이 파이프에서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파이프에서는 수직 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ls 명령을 주고 수직 바를 누르고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 명령의 결과가 이 명령으로 넘어가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몇 개라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ls를 주고 워드 카운트 줘도 다른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grep 해가지고 이 안에 무슨 내용을 또 보고자 원한다 할지, 또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한 페이지씩 잘라가지고 본다 할지 등등등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129페이지 예를 보면은 cat라고 하는, 자, cat은 뭡니까? 어떠한 표준 입력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입력받아가지고 화면에 뿌려주었던 그런 명령이었죠. 자, cat 명령을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awk로 보냅니다. 자, awk는 패턴 매칭이 막강한 패턴 매칭 랭귀지입니다. 자,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패턴 매칭의 결과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결과를 정렬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소팅을 시키게 되면은 이 최종적으로 cat 해가지고 어떤 파일을 읽어드렸던 또는 표준 입력에서 타이핑을 했던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된 그 내용이 패턴 매칭 어떤 순서에 의해서 또는 요구에 의해서 패턴 매칭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패턴 매칭 결과가 이제 sort라고 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유틸리티를 통해서 정렬이 되어 가지고 드디어 어디로 날아갑니까? 터미널 스크린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 파이프 기능, 여러분들이 유닉스에 막강한 파이프 기능을 지금 보셨고요. 이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가 이런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자, LS의 결과를 파이프 시키는 수직바를 붙이고 한 칸 띄고 워드 카운트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LS 전체 이 결과물에서 이 문자 수와 단어 수와 그 다음에 라인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워드 카운터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이 파이프의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방법이고요. 이제는 이곳에서 따가지고 T자 형태로 따가지고 파일로 동시에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T라는 겁니다. 자, T라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파이프에서요, 물 흐름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는 말한 것은 파이프죠. 그래서 파이프 흐름과 같기 때문에 파이프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물 흐름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고 있던 이 파이프의 흐름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떤 공사를 또는 장치를 붙일 수가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이건 바로 물 흐름을 T자 형태로 밑으로 따내고자 하는, 그래서 이쪽 출력뿐만 아니고 이쪽으로도 출력을 받아내고자 하는데 쓰이는 명령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T, 그야말로 T자이기 때문에 TEE, 발음이 T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설명에 나와 있는데, 자, 이 T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후 명령을 봐볼까요? 후 명령을 T를 땁니다. 다시 하기해서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면 sort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만 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렬이 돼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 가나다 수는 나온다 할지 나오게 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를 중간을 땄다는 얘기죠. 가운데로 들어와가지고 T 명령이 와야 됩니다. 자, 이것을 따서 어디로 보내는가? 바로 who captur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파일명을 주게 됩니다. 파일 이름. 그러면 이 파일명으로 바로 따가지고 저장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T자 형태의 출력 방향을 결정 지어주기 때문에 이름이 T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129페이지에 남아있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페이지의 결과를 봤더니 캡하고 who.capture를 캡처를 봤더니 그 결과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3.10 명령어 대치. 이 명령어 대치는 지난번에 이러한 왼쪽 작은 따옴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따옴표가 있고요. 자, 작은 따옴표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 따옴표들의 특성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은 따옴표입니다. 작은 따옴표는 있는 그대로 100% 있는 그대로 찍어줍니다. 100% 동일하게 문자열을 잡아주죠. 자, 이것이 작은 따옴표 되었고요. 명령어 대치가 가능한 왼쪽에서부터 아래로 삐쳐져 있죠. 이것이 역작은 따옴표는 명령어 대치가 되겠습니다. 자, 명령어 대치라는 것은 이 안에 어떤 코맨드, 어떤 명령이 오게 되는데 이 명령을 그대로 찍어주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한 결과를 찍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echo 해가지고 ls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ls가 찍힙니다. 왜냐하면은 echo 명령은 echo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찍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echo 해가지고 역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ls를 치고 나서 엔터를 치면 바로 ls의 결과가 echo 되는 것이 되겠죠. 다시 하기해서 먼저 이곳에서 이 명령의 실행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역작은 따옴표는 명령어 대치이기 때문에 일단 명령을 실행하라. 그 실행 결과가 이곳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인 echo가 최종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echo는 결국 ls 명령에 수행된 결과물을 echo시키는 내용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어 대치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따옴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있었고, 자, 마지막 남은 건 큰
따옴표가 있습니다. 자,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내용들을 무슨 내용에도 관계없이 찍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따옴표 안에 쭉 어떤 내용을 가다가 옆 작은 따옴표로 어떤 명령을 주고 쭉 가고 이렇게 했다면 이 내용마저도 그대로 찍어줘 버립니다. 왜? 100% 동일하게 찍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따옴표는 이와 다릅니다. 큰 따옴표 조금 관용한다 그럴까요?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큰 따옴표 안에서 쭉 어떤 내용이 있다가 작은 따옴표를 만나게 되게 되면은 옆 작은 따옴표를 만나가지고 명령어 대치가 일어나죠. 또는 쭉 가다가 변수 대치가 일어납니다. 자, 달러 표시는 어떤 변수 앞에 오게 되면은 이 변수 치환을 시켜가지고 결과 값을 내보내는 부분이 명령이 되겠습니다. 명령보다도 이 변수의 값을 갖다가 이곳에 치환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문으로는 변수 치환이라고 해서 variable 대치, 우리말로 대치. 그래서 코맨드 상태를 대치해주는 이 역 작은 따옴표 명령어 대치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변수 대치는 달러 표시를 붙여가지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더라도 큰 따옴표 안에서는 이걸 그대로 대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그대로 나갔고 이 ls 결과가 쭉쭉쭉 나오게 되겠죠. 그 결과 그리고 변수 안에 있는 값, 예를 들어서 변수 안에 어떤 값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합시다. 이런 문자가 있었다 합시다. 그럼 이 문자 그대로 찍히고 그 다음 그대로 내용이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주는 따옴표, 큰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따옴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따옴표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여러분들의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까지 지금 이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0페이지 나와 있는 거 예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명령 뒤에 쭉 나가다가 데이트 명령을 만났는데 이 데이트는 역작원 따옴표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어 대치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명령어 대치가 되겠습니다. 자, 명령열은 간단합니다. 어떤 명령을 그대로 나열을 해가지고요. 그냥 하게 되면 이것을 따로따로 명령을 친 것과 같은데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트 명령과 세미콜론, pwd, 세미콜론, 그리고 ls. 자, pwd는 print working directory,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를 보여달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날짜를 찍어주는 명령, 디렉토리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 그리고 ls.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명령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리다이렉션은 개별적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하나의 리다이렉션을 따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 pwd 그것은 B로 가고 그 다음에 ls는 C로 가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곳에 붙어있는 것은 조건부 명령열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명령열이라는 것은 자, 이것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 유닉스에서 어떤 명령이 실행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어떤 프로세스 명령이 실행이 되었을 때에 명령 실행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0 또는 1인데 0은 이것이 성공했을 경우에, 1은 이 명령이 실패했을 경우에 1이 결과가 리턴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변수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그 변수, 이 값을 받아주는 변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이 명령의 결과를 보고 나서
명령의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는 그 이 값을 갖는 변수에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명령의 실행의 결과를 그냥 그저 알고 싶을 따름이죠. 이 명령 실행 결과를 보고 나서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으면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라라고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1이 성공하면 이 명령은 실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 명령 1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 실행되려는 어떤 명령 3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공 시, 이것은 실패 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명령에 성공하면 이거, 명령이 실패하면 명령 3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2페이지에 예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어떤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c라는 컴파일러를 부르는데 cc라는 컴파일러를 예를 들어서 myprog라는 .c 이걸 실행했다. 만약에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a.out라는 파일을 실행시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C라는 이 유닉스에서 C 컴파일을 해보고 C로 프로그램 짜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자, C 컴파일러를 컴파일하고 나면 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실행 파일의 이름이 디폴트로 주어지는 값이 a.out이라는 파일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름을 주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행 파일로서 a.out이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컴파일했다 하더라도 a.out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cc myprog.c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했을 때 성공했으면 a.out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을 것이니까 이걸 그대로 실행하라는 얘기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 얘는 cc라는 컴파일러 깔려있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랭귀지 옵셔널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깔아라 이렇게 나오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은 실패를 했을 경우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해보죠. 자, 이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실패를 했으면 자, echo 실패했습니다 라고 echo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일단 실행이 실패했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echo 명령이 실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명령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어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명령 그룹은 몇 개의 명령을 아까 보시던 대로 date, ls, pwd 이 명령을 이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리다이렉션을 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 파일을 한꺼번에 저장을 시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date하고 ls하고 pwd하고 이렇게 하고 파일명 예를 들어서 out.txt 이렇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하나 빠졌죠? ls 이거 하고 pwd 하고 리다이렉션 해가지고 out.txt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하나의 리다이렉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pwd한 결과만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전체적인 이 결과 여기 나와 있는 3개의 명령을 동시에 실행시킨 결과를 하나의 파일로 한 번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바로 전체를 그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룹화. 그래서 괄호를 열고 그냥 닫아버리면 됩니다. date를 주고요. ls를 주고요. pwd 주면 이 3개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난 결과를 갖다가 리다이렉션시켜라 out.txt를 보내게 되면은 자, 봐볼까요? out.txt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ls의 결과만 지금 밑으로 나와 있을 뿐이고 그대로 똑같이 out.txt 파일에 한꺼번에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